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총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발표가 금지됩니다. 모레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충청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이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곳이 충청 지역입니다. 이 충청도는 거의 전 지역이 지금 초접전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회 이전, 대통령실 제2집무실 이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선거까지 얼마나 빨리 분위기가 돌아설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 언제나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수개표 작업도 포함이 됐고 전산 시스템도 많은 점검을 했다. 믿고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연일 물가를 잡는데 어떤 재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게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물가가 오름세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를 낮추는데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 증원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공의들과 대화하자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이 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대화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총선이 일주일여 남았는데 총선까지 계속해서 의사 증원 부분, 이 부분을 논의해 가야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총선 막판에 정치 개혁 이야기도 나오고 이 여권에서 던질 수 있는 승부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주 이 선거 유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동훈을 버리지 말아달라. 이 한동훈이 사라져서야 되겠느냐. 한동훈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복잡합니다. 언제나 권력 문제는 복잡합니다. 혼자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 당정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이게 참 건강한 관계, 화합하고 또 때로는 견제하는 이런 건강한 관계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인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간질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여론이 갈라지는 이런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끔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당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느냐, 당권 도전을 하느냐, 총선에서 패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일당이 되든지 어느 정도 승리한다라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쥐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 총선에서 패한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지켜야 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겨야 하는 것이죠. 총선 승리입니다. 과반 획득 또는 일당이라도 되어야 된다. 지금 오늘 충청 지역을 방문한 한동훈 위원장이 55석이라고 했습니다. 초접전 지역 55석. 수도권 안에 충청까지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또 낙동강 벨트입니다. 참 부산 남구 지역에 박수영 의원이 출마를 해서 민주당의 박재호와 이 남구 지역은 가벌로 나뉘어 있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현역 의원들끼리 이렇게 정면 대결을 펼치는데, 이 부산 남구도 초접전 지역이다. 박수영도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투표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62%대가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투표율 60%를 두고 60%가 되지 않으면 여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이기고 60%를 넘으면 민주당이 이긴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66% 되어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투표율은 높아지고 있고 변화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치 이런 것이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투표하면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55석이 초접전 지역인데 55석이 모두 국민의힘이 이기면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입니다. 과반을 훌쩍 넘깁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민주당이 과반 획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할 수 없지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막판까지 모릅니다. 50석 놓고 막판까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하루 전에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 우파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조국 저 범죄자들은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이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고 20대 30대가 많이 투표로 나오면 지금 뭐 중도다 중간층이다 거의 청년층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조국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정에 예민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문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부터 이 직원 5명을 파견을 해서 대구 새마을금고입니다. 대구 새마을금고에 파견을 해서 양문석의 이 자신은 편법 대출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에게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현재까지 볼 때 이 뭐 자료가 워낙 단순하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짜 서류를 넣은 겁니다. 이 없어진 회사 명의의 가짜 서류를 넣은 겁니다. 이 사업자 대출을 한 것처럼. 이건 뭐 편법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불법이다. 바로 짚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고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 발표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뭐 내용이 나오는 대로 검찰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법 대출입니다. 그래서 양문석은 이게 뭐 총선이 끝난다고 양문석이 바로 뺏지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양문석은 잡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법 대출, 사기 대출 이게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이재명은 얼마나 오만하고 지금 자신감이 있으면 이런 양문석을 안고 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이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입니다. 이 김준혁 후보 유아여대생들을 뭐 미군들 성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로서 역사적인 발언이라고 합니다.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발칵 뒤집어졌고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김준혁도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김준혁 부부가 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구입했다라는 또 이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김준혁의 막말에 비하면요. 이 김준혁의 이 성상납, 이런 발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동작을을 찾아가서 그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나베, 이 일본말로 냄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한 것이죠. 이 지금 개딸들이 나베, 냄비는 밟아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경원 여성 후보에 대해서 이런 여성 비하,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의 형수 쌍욕, 나경원에 대한 나베, 그 다음 김준혁의 이 성상납,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과 이 민주당 후보들의 여성 혐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꼬집었습니다. 이 나베라는 말을 이재명이 이 나경원에 대해서 나베라는 말을 개딸들이 쓴다라고 해서 이재명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 조롱까지 합니다. 나베, 나경원의 나에, 베는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이름을 따서 나베라고 한 것이다. 이 지금 나경원을 2번 조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면서 나경원의 정체성이 어떻느니, 친일이 어떻느니, 또 이런 거짓 선동 가짜 뉴스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혐오, 여성 비하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뭐 양문석이라든지 김준혁이라든지 이재명, 조국 이런 범법자들, 이런 양아치들이 모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법 시스템이, 우리 검찰이, 또 우리 법원이 사법적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참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 한동훈을 버릴 것이냐, 윤석열 정부 성공, 또 이어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모두 보호를 해야 합니다. 차기 정권 창출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모여 있습니다. 이걸 이번 총선 국면에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상식적인 국민들, 국민의힘 지지층에 많은 투표가 있어야 한다. 투표율이 가장 관건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전투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자신을 믿고 이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만 많이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